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초대형 백화점은 마치 하나의 성체처럼 우뚝 서 있었다. 이른 오전인데도 유리문은 끊임없이 열리고 닫히며 반듯한 구두 소리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렸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조명을 반사하는 금속 장식품들이 서로 경쟁하듯 빛을 발했고, 사람들은 손에 든 가방의 끈을 조심스레 쥔 채 속삭이는 목소리로 브랜드명을 나눴다. 이곳에서는 숨소리조차 품격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그 완벽하게 유지되던 정적은 한 가지 낯선 소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고무신이 바닥을 스칠 때 나는 묵직한 마찰음.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쏠렸다. 낡은 꽃무늬 점퍼를 입고 비닐봉지를 손에 든 노년의 여성이 그 중심에 들어섰다. 나이는 75쯤 되어 보였다. 어디에서도 명품 로고를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모습은 이곳의 어떤 장식품보다도 눈에 띄었다. 몇몇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가 청소 인력인지 길을 잘못 든 것인지 짐작하려 했다.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향수 냄새와 다른 미묘한 생활의 냄새를 감지하며 살짝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풍경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듯 똑바로 매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유리 진열장 위에 놓인 최고급 가방 앞에 조용히 멈췄다. 손끝이 잠시 공중에서 맴돌다가 가방 표면을 단단히 짚었다. 마치 오랜 시간 꿈꾸어온 무언가가 눈앞에 실체로 나타난 순간처럼. 직원 중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건네는 듯 했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비닐봉지를 조금 들어 올려 보였다. 봉지 안쪽에서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 작은 흔들림만으로도 그 안에 담긴 세월과 땀, 그리고 결심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의 옷차림이나 신발에 머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이곳에 오기까지 지나온 새벽과 거리와 삶을 상상하게끔 만들었다. 백화점 안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용히 멈춰 있었다. 누구도 소리내어 반박하지 못했고 누구도 가볍게 동정하지 못했다. 한 사람의 오래된 비닐봉지가 이곳의 가장 비싼 진열품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묻는 듯이, 당신들은 이 봉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이나 할 수 있나요? 그 질문은 말없이 공기 속을 울렸다. 그리고 그날 가장 값비싼 것은 가방이 아니라 그곳에 선 한 사람의 존엄이라는 사실이 조용히 증명되고 있었다. 명품 간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고요했던 공간이 서서히 긴장감으로 조여들고 있었다. 한 노년의 여인이 비닐봉지를 가볍게 흔들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스친 종이 묶음의 마찰음이 유리 진열장보다 더 선명하게 귓가를 울렸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진열장 뒤편으로 모여들었다. 조명이 반사된 그들의 얼굴은 당혹과 의심, 그리고 조심스러운 계산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미간을 모았고 또 다른 이는 조심스레 입술을 깨물며 상황을 관찰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하나의 질문에 고정돼 있었다. 저 봉지 안은 진짜인가 아닌가? 잠시 후 시선들은 다시 노년의 여인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경계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장과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의 풍경처럼 고요히 받아들이며 중앙에 서 있었다. 곧이어 비닐이 조용히 펼쳐졌다. 지폐가 묶인 채 가지런히 겹쳐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환한 조명 아래 일정한 크기로 엮인 다수의 지폐들이
금빛처럼 반사되며 주변의 호흡마저 멈추게 했다. 그것은 과시가 아닌 증명이었다. 여느 부유층 고객이 내밀 듯한 카드가 아닌 삶의 시간으로 쌓인 무게였다. 직원들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었다. 누군가는 굳어있던 어깨를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추세웠다. 그들이 방금 전까지 떠올리던 의심은 서서히 하나의 깨달음으로 바뀌고 있었다. 사람을 가늠하는 기준을 잘못 세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몸놀림이 달라졌다. 몇몇은 허리를 숙이며 출입구를 열었고 누군가는 길을 안내하듯 팔을 펼쳤다. 마치 국빈을 맞이하는 의식처럼 자연스럽게 정렬된 동선. 불과 몇 분 전까지 시선을 피하려 했던 인물에게 가장 정중한 환대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알지 못했다. 무게감 있게 묶인 지폐 뭉치보다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이곳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녀가 들고 온 것은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 화려한 공간 어디에서도 파는 법이 없는 가장 귀한 진열품이었다. 백화점 VIP 상담실은 마치 외부와 단절된 또 하나의 세계 같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고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조명은 은은하게 빛을 퍼뜨렸다. 유리 벽면 너머로는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방 안의 시간은 천천히 고여 있었다. 노년의 여인은 안내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녀의 존재를 의심하듯 바라보던 직원들은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그녀의 손짓 하나에도 반응할 만큼 진지한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색의 가방들이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었다. 번쩍이는 금속 장식과 부드러운 가죽이 조명 아래 반짝였지만 여인의 시선은 그 화려함을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손끝은 조용히 비닐봉지 위를 쓰다듬고 있었다. 봉지 안에는 오랜 시간 모은 현금이 정갈하게 묶여 있었다. 그것은 소비를 위한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약속의 형태로 존재하는 무게였다. 잠시 후 그녀는 눈을 감듯 고개를 숙였다. 뇌리에 스치는 건 오래된 기억이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의 웃음소리. 여름날 함께 백화점 구경을 왔을 때 유리 진열장 너머로 반짝이는 가방을 바라보며 엄마, 난 저 가방이 제일 좋아. 성공하면 제일 먼저 저걸 살 거야.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약속을 딸은 끝내 지키지 못했지만 어머니인 자신은 아직도 그 말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화려함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딸의 유품을 정성스럽게 담아줄 하나의 그릇을 찾기 위해서였다. 곁을 떠난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선물을 위해. 그 마음을 이해한 듯 직원들의 태도는 더 이상 상업적인 친절이 아니었다. 그들은 묵묵히 서성이며 손끝으로 감정을 다잡는 듯 천천히 숨을 골랐다. 방 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누군가의 삶 전체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명품 가방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한 모녀의 시간을 다시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고 있었다. VIP 상담실 문 바깥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새어들어왔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음 왔을 때 이상한 냄새 난다고 했었지. 그러나 문 안의 공기는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오후의 빛이 부드럽게 떨어지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이 놓인 명품 가방 몇 개가 은은히 빛났다. 정말수는 말없이 그 가방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손가락을 모았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굳은 살과 상처, 삶의 무게가 한 겹 한 겹 쌓여 만든 질감. 그 손으로 평생 국물을 끓이고 순대를 썰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세월이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새벽마다 남문시장 3번 출구 앞 붉은 포장마차 아래에서 그녀는 늘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김이 서린 냄비 속에서 순대가 익어가는 냄새는 그녀의 하루이자 생계였다. 그 돈을 조금씩 모아 드디어 이곳까지 가져온 것이다. 비닐봉지 속 현금은 값비싼 사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한 마음의 무게였다. 그녀의 시선이 어느 한 가방에 멈췄다. 그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이 생전에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가방이었다. 패션업계에서 일하던 딸은 늘 말했다. 엄마, 언젠가 나 저 가방 들고 런웨이 무대 옆에서 모델들 챙길 거야. 온 세상이 무너지던 그날 딸은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었다. 하필이면 그날 퇴근길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다. 딸의 꿈은 그렇게 갑작스레 끝났고 어머니의 시간도 그날 멈춰버렸다. 그녀가 가방을 사려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딸의 유품 시계, 스카프, 손때 묻은 수첩을 담아 언젠가 딸이 바라던 그 무대에 두고 오기 위해서. 그녀의 손끝이 가죽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눈앞의 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 순간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오직 여인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누군가는 향수를 뿌리고 누군가는 브랜드를 걸치지만 그녀에게 진짜 향은 순대 국물의 냄새였다. 그 냄새는 누추함이 아니라 사랑의 온도였다. 그리고 지금 그 향은 이 고급스러운 공간조차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이 가방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잔잔하게 울리며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정말순이 가방을 들고 매장을 나서는 순간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직원들은 그녀를 낡은 외투와 순대 국물 냄새로 기억했다. 처음 입구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무심히 시선을 피했고 냄새를 숨기려 코를 찡그렸다. 그러나 지금 그 냄새는 그들에게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되어 있었다. 윤주임은 조용히 포장 박스를 그녀 품에 안겨드리며 속으로 되뇌었다. 사람의 향기는 겉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거였구나. 최 대리는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에는 미처 닦지 못한 눈물이 반짝였다. 처음에 그분을 판단했던 건 내 눈이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배운 건 그분의 손이었다. 박 실장은 말없이 문을 열어드렸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옷깃을 흔들었다. 순대 국물 냄새와 비슷한 따뜻한 향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매장 안에 머물렀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그녀의 모습이 천천히 사라졌다. 직원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후회와 따뜻한 미소가 함께 떠올라 있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우리 좋은 사람 만난 거야.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사람의 첫인상보다 그가 걸어온 시간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 한편 백화점 옥상 정말수는 작은 바람을 등지고 섰다. 손에 든 새 가방이 햇빛에 부드럽게 빛났다. 그녀는 조심스레 지퍼를 열어 딸의 유품들을 하나씩 넣었다. 낡은 수첩, 반쯤 다른 립스틱,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사진 속 딸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가방을 들고 웃던 상상 속의 얼굴로. 그녀는 가방을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순대 김처럼 천천히 흩어졌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이내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이제 됐다.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졌다. 아래로는 백화점의 분주한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옥상 위 한 노년의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오래도록 남아 그날 그녀를 배웅하던 모든 이의 마음에 잔잔한 향처럼 남았다. 순대 냄새로 기억되던 그 향이 이제는 사랑의 온도로 바뀌어 있었다.